당장 아픈 것보다는 이제 이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훨씬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관리 잘 못하시면 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피디님, 혹시 당뇨 들어는 많이 보셨을 텐데 당뇨 생각하면 드는 생각 중에 제일 무서운 이미지가 있을까요? 당뇨는 일단 평생 가야 된다. 이게 좀 가장 무서운 것 같거든요. 약을 먹는 게 제일 무섭나요? 아니면 그냥 무섭나요? 낫지 않는 병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무서운 네. 것 같아요. 그쵸, 무섭죠. 특히 남성분들이 저희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남자분들이 당뇨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당장 아픈 것보다는 이제 이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훨씬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관리 잘 못하시면 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제가 뭐 복약 지도를 할 때 좀 귀 기울여가지고 말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멀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당뇨가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고 약 먹는데 안 낫는다고 수덜거리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1형 당뇨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잘 안 돼서 혈당 조절이 아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으로다가 타고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되기는 하는데 이 인슐린의 어떤 이제 수용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이게 잘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당이 결국에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 하여서 당뇨예요. 말 그대로 당이 뇨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다뇨, 다갈, 다음이 있는데요. 많이 먹고 많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되게 많이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당뇨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게 당뇨의 뜻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를 진단을 할 때 환자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뿌렸을 때 개미가 꼬이거나 그러면 아 이게 소변에 당이 있다는 거를 이제 추론해서 단소변병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소갈증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찾는 병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종대왕님이 20대 중후반부터 앓으셨고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로 지금은 추측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소갈증이란 이름이었지만 뭐 눈이 안 좋아졌었다, 종기가 많아졌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의학이 와서 보면은 결국 다 합병증이더라고요. 세종대왕님의 당시의 체구는 굉장히 키도 크고 살도 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당뇨 환자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먹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육식과 뭐 맛있는 거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실 당시에 어떤 왕의 지위에서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운동하는 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아마 조금 당뇨 관리가 아예 안 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뇨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요즘 마라탕, 탕후루 너무 유행이잖아요. 다 당뇨에 굉장히 안 좋고 치명적인 음식들이기도 하고요. 떡볶이를 많이 먹는 식단도 좋진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약간 당 관리에 안 좋은 식단을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늘게 되고 당장은 나이가 뭐 20대니까 조금 괜찮다 싶다가도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 단계로다가 진단이 되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당뇨는 본인이 병원에 가거나 건강검진상 데이터 수치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숨어있는 당뇨 환자로 지내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뇨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계속 미세하게 손상이 나고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어쩌다 한 번 혈액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와가지고 알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아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만 내가 밥만 먹으면 너무 심하게 졸립다 이러면은 혈당 관리가 조금 안 되는 식단을 하고 계시다고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당장에 내 문제는 없지만 이럴 때는 이제 혈당 관리에 좋은 식단으로 다 식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초혈관을 이제 염증을 만들게 되고 그 염증 때문에 말초혈관이나 국소 쪽인 조직부터 상하게 돼요. 그래서 손끝, 발끝부터 뭔가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걸로 무좀이 있고요. 발끝에 이제 뭔가 상처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그 상처가 낫지가 않거나 오래 가거나 뭐 상처가 낫는 둥 마는 둥 계속 그 상태거나 이런 상태로다가 이제 피부가 계속
계속 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있는 시신경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황반변성이라든지 시신경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면은 당뇨성 망막 질환이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력을 조금 많이 손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피부에 상처가 나와도 잘 낫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피부가 상처가 나면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원래 말초 혈관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력도 좀 떨어지게 돼요. 치매는 다들 무서워하시잖아요. 치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당 그래프라고 하고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당의 흡수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정제된 당, 밀가루, 흰쌀 이런 하얀 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설탕, 밀가루, 흰쌀밥 요거 위주로다가 된 식단이라든지 그런 걸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의 처리 능력을 높여야 됩니다. 당의 처리 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육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대사를 올려주면 이제 그때그때 쌓이는 당이 없도록 이제 당을 소비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약 같은 거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당에 대한 이제 건강기능식품은요. 만약에 당뇨 환자분이 아예 오시는 상태면은 사실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당장 당뇨약을 드셔야 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또 건강기능식품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당뇨약을 잘 복용을 하는 거를 좀 미루려고 해요. 어쨌든 약이니까 먹기가 싫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를 어쨌든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시면 당뇨약을 먼저 드시고 3달 이상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식단 관리는 당연히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고 당뇨 전 단계로다가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단 관리에 더불어서 이제 식후 혈당 관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주 추출물이랑 바나나 잎 추출물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 싶은 날들 이럴 때 한 번씩은 같이 복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다가 당뇨 하면은 이제 3대 만성질환이잖아요. 근데 사실 3대 만성질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인데 얘네가 다 세트예요. 결국에 혈관 건강에 안 좋은 건데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제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오메가3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코큐텐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는 이제 우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챙겨 드시면 좋은 영양제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에 잘 걸리는 체형이 있을까요? 이제 당을 대사를 내가 충분히 잘 못 시키는 체형이에요. 아무래도 지방이 많고 그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되게 마른 비만의 여성분들이 갱년기쯤을 전후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당 처리 능력이 확 떨어지면서 그때쯤 바로 이제 복부 비만이나 갱년기 전후로 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찌는지 모르겠다 해서 와가지고 식단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조금씩 드시는데 다 탄수화물만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떡만 먹는다든지 나는 누룽지만 먹는다든지 밥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니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만 하시거나 그거를 조금씩 먹는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시지만 칼로리는 충분히 높을 경우 이럴 때 이제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 그리고 나는 많이 먹지 않지만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는 경우 이런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보면 이제 공복으로 아침에 뭐 아무것도 안 먹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복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을까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달달한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빵 종류를 드시는데 빵 중에서도 그냥 되게 부드럽고 통밀이나 뭐 호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그냥 정제 밀가루만을 써가지고 만든 거기에 버터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이런 빵이 더 안 좋겠죠? 그리고 시리얼도 좋지 않아요. 우리 우유에 시리얼 타 먹는 거 이제 바쁠 때 아침으로 많이 대용 식사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단당류 섭취를 많이 늘리는 편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챙겨 드시기 가장 어려우시겠지만 올리브오일 같은 지방이랑 그리고 채소류를 같이 드시는 것이 아침 식사에서는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당을 절대 포기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최악의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비빔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비빔면을 먹을 때 반드시 샐러드 한 그릇을 먼저 먹고 비빔면을 먹으려고 해요. 그냥 비빔면에 상추를 섞어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혈당 관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혈당 피크가 원래 이만큼 올라 있었다면 이렇게 조금 낮춰져서 올라오는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추는 되게 몸에 좋은 채소긴 한데 상추가 그 자체로 식이섬유가 되게 많진 않아요. 근데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 같은 그람수 대비 식이섬유를 훨씬 더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 포만감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당 관리를 하시면서 나는 채소를 많이는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골라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이런 거 먹어도 혈당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까요? 당장은 혈당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의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단맛에 약간 중독이 되거든요. 단맛에 취약해지는 취향을 갖게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사실 단맛에 이미 절여져 있는 미각은 조금 단맛을 많이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정 어쩔 수 없을 때 이걸 대체로다가 써야지 제로 콜라를 하루에 10잔씩 마신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혈당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내가 달지 않으면 충분히 맛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다른 식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당뇨 환자분들의 숫자가 최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울 만큼 많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서구화된 식습관을 우리가 하고 있고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당 관리할 때 아까는 식습관 위주로다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잘 먹고 잘 자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잘 자지 않으면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잘 제때제때 나오지 않아서 당을 더 높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 요거 3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약속TV 윗진이었습니다.